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서둘러 지나가는 구두 끝, 질질 끌리는 운동화 밑창, 가끔 멈춰서는 유모차 바퀴. 윤정아는 그 발목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이 아래에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접이식 침대를 펼치면 문까지 막혔습니다. 햇빛은 오후 2시쯤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벽지 귀퉁이엔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보일러를 틀어도 냉기는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올해 61였습니다. 한때 그녀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서 있던 2층 단독주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고 손자도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정화는 집을 팔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사업을 벌였고 다시 실패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화는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빈 약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예의를 지켰습니다. 명절엔 전화를 했고 가끔 반찬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정화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재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요. 정화는 가진 돈을 모두 꺼내주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긁어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짐을 꾸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그때 복지관 직원이 소개해준 곳이 이 반지하였습니다. 여기라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 돼요. 조금만 버티세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정화는 버틴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티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천장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정화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도 한때 저 위에서 살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고 손자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웃던 시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금천구청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 확인 안내. 정화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 주소는 자신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 최말순에게 증여한 그 집. 지금은 말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엔 여전히 정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윤정화. 정화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게 희망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또 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발목들을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추위가 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가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화는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익은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때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손자 손을 잡고 걷던 횡단보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정화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화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창구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직원은 편지를 훑어보더니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지. 등기소 가서 떼오세요.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꼭 쥐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등기소는 멀지 않았습니다. 무인 발급기 앞에 섰지만 정화는 어디서부터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넣고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소유자 최말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분명히 증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집을 자기 이름으로 넘겨주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손자에게 물려주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편지엔 여전히 정화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재개발과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화는 등기부등본과 편지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편지엔 제 이름인데 등기엔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옛날 대장이에요. 토지대장이랑 건축물 대장은 아직 옛날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는 했지만 대장 정리를 안 한 거죠. 그럼 집 주인은 누구예요? 등기부등본상으론 최말순 씨가 맞아요. 법적 소유자는 그쪽이에요. 정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재개발 보상금은 등기 기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최말순 씨한테 가는 거예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상금, 재개발, 그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에 정화는 오래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만 멈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을까? 재개발 이야기를, 보상금 이야기를 혹시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걸까? 정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아 씨 맞으시죠? 저 부동산입니다. 혹시 동주택 소유자 맞으세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그 집은 제 시어머니. 아, 그래요? 근데 대장엔 윤정아 씨로 나와 있어서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 좀 드릴까 했는데.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가방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유자 윤정화. 이 한 줄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증여를 했어도 어딘가엔 아직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법적으론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분명 흔적은 있다는 것. 정화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 반지하 창문 너머 발목들만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집으로 찾아가 볼 것인가.
오랜 침묵 끝에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정화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대문은 그대로였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가지가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82이지만 정화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말순은 정화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말순은 대답 없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화는 가방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와서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말순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옛날 서류야. 집은 내 이름으로 넘어갔잖아.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근데 구청에서 제 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그건 행정착오야. 신경 쓸 거 없어. 말순은 편지를 돌려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고 하던데요.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집 원래 제 집이었잖아요. 증여했잖아.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내 거야.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은 팔짱을 끼고 정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지금 돈 때문에 온 거야? 아들이 망해서 빌붙을 데가 없으니까?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빌붙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뭐가 맞아? 증여가 맞아. 너도 동의했고 서류도 다 넘어갔어.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 말순은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이 동네에 살 때 가끔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박선옥. 정화보다 몇 살 아래였습니다. 정화 씨 아니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옥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아, 그냥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뵈러 오셨어요? 정화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집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새 말순 씨 자주 부동산 사람들 만나던데요. 재개발 이야기 나오니까 난리예요. 정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른다는데 계약서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말순 씨는 안 판다고 버티던데 보상금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옥은 말을 멈추고 정화를 봤습니다. 근데 정화 씨, 이 집 원래 정화 씨 집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증여했어요. 오래전에.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론 어머니 집이에요. 선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화 씨는 아무것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근데 말순 씨 요새 민재 데리고 사는 거 아세요? 정화는 깜짝 놀라 선옥을 봤습니다. 손자요? 네. 한 달 전쯤부터 같이 사는 것 같던데. 학교 끝나면 여기로 오더라고요.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재.
고등학생이 된 손자. 며느리가 등록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갔던 바로 그 아이. 며느리도 같이 있어요? 아니요. 민재만요. 엄마는 일한다고 안 보이던데.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재를 돌볼 형편이 안 되니 할머니에게 맡긴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 씨, 혹시 지금 어디 사세요? 반지하요. 금천구 쪽에. 선옥은 안타까운 얼굴을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봐야 해서요. 선옥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이해해요. 정화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선옥은 다시 한번 정화의 손을 꼭 잡아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다시 말순의 집을 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일까?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텐데 정화는 그 봄을 이 집에서 볼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그냥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영수증, 계약서. 그 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였습니다. 10년 전 도장을 찍었던 그 종이. 정화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는 빛바랬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증여자 윤정화, 수증자 최말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정화는 혼자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빴고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느라 손이 모자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반가운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야, 내가 이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아파트는 좁고 계단도 힘들고 여긴 마당도 있고 방도 넓잖아. 정화는 난처했습니다. 말순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럼 2층에서 지내세요. 제가 1층 쓸게요. 그게 아니고.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내 이름으로 넘겨줘. 그럼 내가 여기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을요? 증여야. 세금도 안 나오고 나중에 민재한테 물려주기도 좋고. 어차피 우리 집안 재산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야.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고. 나중에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이 생겨도 집은 안전하다고.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업이 불안정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민재 생각하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정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순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안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매화나무를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 그 나무 아래서 손자가 뛰어놀던 기억. 이제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안의 일이니까.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순이 그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였다는 걸.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는 걸. 정화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컸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구본식,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화는 증여 서류와 구청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구본식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증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억울해요. 구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취소는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니까요. 다만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증여할 때 대가를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집을 드릴 테니 모셔달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증여 후에 어르신이 그 집에 계속 사셨나요? 아니요. 1년쯤 지나서 나왔어요. 구본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토지대장이랑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볼게요. 거기에 어르신 이름이 남아있다는 건 증여 절차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화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 배분에서 어르신이 일부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구본식은 정화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 이름이 서류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도장을 찍을 때 본 하늘도 이랬을까?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족을 믿었고 함께 살아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종이 위의 이름이 때로는 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정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정화는 그 종이를 들고 오랜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식 법무사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설명회는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본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앞쪽에 시어머니 말순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옆엔 손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키도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사업 일정, 보상금 산정 방식, 이주 절차, 숫자와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화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구본식이 옆에서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주었습니다.
보상금은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말순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이 언제 나오는지, 이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구본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본식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집인데 토지대장상 이름이 증여자로 남아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관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론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토지대장과 불일치가 있으면 조사를 거쳐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상금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행정착오 아닌가요? 증여 등기가 완료됐으면 소유권은 명확한 거잖아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제기가 들어오면 절차적 검토는 필요합니다. 말순은 뒤를 돌아 정화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정화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구본식이 일어서려 하자 정화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게요. 구본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화가 뒤따랐습니다. 창가에 멈춰선 말순은 팔짱을 끼고 정화를 마주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 집은 이미 내 거야. 그래도 토지대장엔 제 이름이 남아 있어요. 확인해야죠. 말순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법적으론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법무사가 확인할 거예요. 말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날 고소하려는 거야? 아니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말순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진실? 진실은 내가 도장 찍었다는 거야. 아무도 강요 안 했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넘긴 거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찍었어요. 그때 전 어머니를 믿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어머니는요? 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집을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재개발 이야기 나올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미리 알았다는 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재개발 이야기를 안 한 건 사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알아. 돈 없는 것도 알아. 아들은 외국 가고 며느리는 연락 끊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정화는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전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순은 정화를 노려봤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어디서 나와? 소송 걸 거야? 그거 돈 엄청 들어. 너 그럴 형편 돼?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 잘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손해만 보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아. 말순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는 줄.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돈 빌렸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등록금은 제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어요. 근데 엄마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쳤습니다. 다 괜찮아. 넌 공부 열심히 해.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집 팔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집 팔고 다른 데 가신대요. 저보고 따라가래요. 정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원래 할머니 집이었던 거 맞죠?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화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화는 다음 날 구본식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민재가 알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것, 보상금을 받으면 떠나려 한다는 것. 구본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일단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정식으로 열람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서류도 다시 확인해보죠. 정화는 가방에서 증여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본식은 그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부양조건부 증여라는 항목이 없네요. 정화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정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저는 어르신은 그 조건 없이 증여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거죠. 구본식은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증여 목적이 가족 공동 거주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최말순 씨가 그 목적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정화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증인이 필요해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그리고 최말순 씨가 집을 독점하려 했다는 정황.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박선옥, 이웃이었던 그 여자, 그리고 민재. 증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단 구청에 가서 대장 열람부터 신청하세요. 제가 동행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정화. 그 이름이 오랜만에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흘 뒤 대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구본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확인됐어요. 토지대장이랑 건축물대장 둘 다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 집이에요? 법적으론 아니에요. 등기가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증여 절차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증조할머니 외출하세요. 오전 10시쯤 부동산 가신대요. 정화는 문자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집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 나가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민재는 정화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화는 10년 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위치는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창가의 화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2층 가보실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 정화와 남편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순이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민재를 봤습니다. 저거 봐도 될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화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아직 서명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예정가 10이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려는 계약서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 보상금 기다리기 싫으시대요. 지금 팔면 세금도 안 내고 빨리 받을 수 있대요. 정화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 초안. 정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최말수는 소유 재산 일체를 손자 민재에게 상속한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모르는 일이에요. 증조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말수는 철저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손자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정화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거되나요? 정화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될 거야.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증조할머니 곧 돌아오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본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증거 찾았어요. 구본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거요? 집 팔려는 계약서요. 그리고 유언장 초안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할 수 있어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구본식은 조합 측에 이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여 절차 불완전, 토지대장 명의 불일치, 그리고 집을 무단 처분하려는 정황.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구본식이 동행했습니다. 조합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화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아 씨 측에서
구본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씨는 10년 전 시어머니 최말순 씨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증여 목적은 가족 공동 거주였으며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여전히 윤정아 씨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증여 절차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말순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등기는 최말순 씨 명의로 완료됐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구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말순 씨는 증여 목적을 위반했습니다. 윤정아 씨를 집에서 내보냈고 현재 주택을 매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본식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초안, 유언장 초안.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구본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최말순 씨는 증여받은 집을 사적으로 처분하려 했고 윤정아 씨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말순을 받습니다. 최말순 씨, 이에 대해 입장 있으신가요?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정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믿었어요. 말순은 정화를 받습니다. 집을 드릴 때 어머니가 여기서 편히 지내시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민재한테 물려주자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날 내쫓았어요. 연락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잖아요.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했잖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했어요. 명절마다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으셨잖아요. 문자도 답 없었어요.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망했을 때도 며느리가 민재 등록금 달라고 할 때도 전 혼자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민재 옆에 계셨잖아요. 이 집에서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민재 키우는 거 뭐가 문제야? 너 못 키우니까 내가 키운 거지.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재개발도, 집 파는 것도, 민재 데려온 것도.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본식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씨는 집을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를 정당하게 배분받고 싶을 뿐입니다. 말순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구본식이 대답했습니다. 절반입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집은 내 이름이야.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지을 때 돈 누가 냈어요? 말순은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었어요. 아들 키우고 민재 낳고 다 이 집에서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받으셨잖아요.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살 곳이 필요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전 살 곳도 없어요. 반지하에 살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곰팡이 나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집 팔고 떠나시려는 거 알았을 때 정화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 너무 슬펐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양측 다 손해입니다. 합의 가능하신가요? 말순 측 변호사가 말순과 속삭였습니다. 한참 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금의 30%를 제한합니다. 구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입니다. 말순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35. 더는 못 줘.
구본식이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말수는 정화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정화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정화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구본식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정화는 얼굴을 들어 그 빛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봄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 찾으래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오시래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말순은 대답 없이 땅을 팠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매화나무 옆에 뭐 심으려고? 정화는 다가갔습니다. 뭐려? 말순은 작은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동백나무 묘목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없는 집은 생각보다 추웠어. 정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묘목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도 심어봐.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말순 옆에서 함께 흙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 돈의 일부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발목이 아니라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 바쁜 얼굴, 지친 얼굴, 모두 살아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방 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처음 받았던 그 편지. 소유자 윤정아라고 적힌 그 종이. 정화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종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정화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정리 일이었습니다. 책을 꽂고 서가를 닫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정화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재개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화는 대문 밖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그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새 집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재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괜찮네요. 정화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좁지만 따뜻해. 민재는 방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봤습니다. 씨앗을 심은 화분이었습니다. 아직 싹은 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추. 박선옥 씨가 씨앗 줬어. 민재는 신기한 얼굴로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도 키울 수 있어요? 해봐야지. 안 되면 어때? 해보는 거지. 민재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행복하긴 한가 봐.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요새 어때요? 정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 연락은 안 해. 민재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화는 놀라 민재를 봤습니다. 그런 말 하시던? 말은 안 하셨는데 할머니 이야기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세요.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보고 싶긴 해.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화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문득 물었습니다. 민재야, 넌 할머니 원망하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존경해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왜? 포기 안 하셨잖아요. 할머니 같았으면 전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싸우셨잖아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야. 그냥 내 이름 찾은 거지. 민재는 웃었습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할머니.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어느 날 화분에서 작은 싹이 트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추였습니다. 아주 작은 떡잎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그 싹을 바라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나도 이랬구나.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빛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정화는 물을 주었습니다. 싹은 조용히 물을 머금었습니다. 자라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느 날 구본식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최종 보상금 지급 일정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정화의 목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화. 그 이름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정화는 그 집 앞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했습니다. 말순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정화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 옆에 동백나무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화는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땅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을 되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매화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 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을 이번엔 자기 집에서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복수란 미움을 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정화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따뜻하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혹시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